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키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여러분께 깐죽거리면서 인사할 기분이 아니라서 오늘은 좀 이렇게 얌전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뭐 지금 흑자님이랑 어저께 흑장미님의 방송을 저는 이제 다는 못 보고 띄엄띄엄 봤는데, 주변에 이제 들리는 얘기도 있었고 또 사과를 또 해 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뭐 기분도 많이 좀 풀리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참 기분이 착잡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뭐 이제 해명을 시원하게 안 하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한테 지금 갇혀 있는 프레임이 성매매 프레임이에요. 아, 이게 진짜 웃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 지금 여기 가톨릭 대학교에 수업 나왔거든요. 예, 저는 이제 대학생분들도 만나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여대생들도 있고 남학생분들도 있고 그런데, 용찬우님과의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거기에 같이 휘말려 있는 거를 학생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 영상이 올라오고 학생분들에게 좀 마주하기가 되게 심리적으로 좀 뭔가 불편해요. 아무래도 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 영상이 뭐 많이 봤다고 안 봤다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프레임이 계속 있는 한 나는 계속 핑계를 대야 되고 해명을 대야 되는 그런 지금 포지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댓글도 엄청나게 달리는 거는 해명을 해라, 뭐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얘기하라고 막 정말 괴롭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피하진 않고 계속 해명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타나고 아마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빨리 해명을 좀 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왜 저는 해명을 시원하게 안 했는지 그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저도 사과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그 흑장미님의 배우에서 저를 이렇게 엮어서 영상을 만들 것이라는 약간의 추측을 했었는데, 그 두 분들은 저의 영상에 이런 뒷배경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결혼을 지금 45살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죠. 사실 못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게, 제가 어릴 때 아팠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 유튜브 13주년 때 이제 영상 올렸던 건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뭐 맨날 테크하고 웃긴 거 올리고 막 재밌는 거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밝은 모습 보여드리고 이런 것만 올렸었는데, 사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불의의 사고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몸이 정상적인 날이 없었고,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애가 평생 동안 저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습니다. 대장이 하나가 없어요. 네, 어릴 때 이제 배가 찢어져서 이제 오장육부가 한번 이렇게 해체가 됐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조립을 하고 수술을 15년 동안 받으면서 병원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개그맨들 나오는 유머 1번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크면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그래서 개그맨 꿈이 돼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온 배경이 그런 건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몸이 그렇게 남들보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자를 만나서 뭐 성관계를 갖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방어를 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도 되게 그런 과정들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을 때 뭐 관계를 맺었다든가 그런 경우로 사귀거나 이랬지, 뭐 제가 뭐 어디 성매매를 다니고 뭐 여자를 뭐 어떻게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와전돼 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출처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그 유튜브를 배우겠다던 이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해외에서 유튜브를 할 건데 자기를 찍어서 뭐 스타를 만들어 달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줬는데,
이 친구가 워낙 주변에다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제 지인들하고도 많이 싸움도 하고 다니고 헛소문도 막 퍼뜨리고 다니고 그래서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너는 나하고 이제 이별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소셜미디어에다가 저를 동남아 여자들을 막 후리고 다니는 그리고 인군도 안 주고 정말 파렴치한 놈이라고 해서 공유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모든 증거와 모든 행동과 다 증인들이 다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글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이걸 또 번역까지 해갖고 해외에다가 또 이걸 또 뿌리고 다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법적인 공방을 제가 1년 동안 했었고 그분께서는 처벌을 받으시고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DC에서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나서 혹시 내가 옛날에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고는 뭐 하지만 뭐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던 거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위가 세지만 얼마나 내가 미웠을까라는 그냥 걔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는 받아줘야겠다 생각 때문에 이제 해명을 했던 건데요.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제가 이제 미성년자를 뭐 성매매를 했다, 뭐 미성년자를 뭐 만나서 뭐 정말 하드코어한 뭐 성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건의 내막은 제가 21살 때 대학생 때 2년 어리던 19살 학생이 이제 고3이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왜냐면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사귀었는데 그때도 역시 지금처럼 제 신체 비밀 때문에 뭔가 막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사랑해서 만났었고 그때 이제 사랑을 어쨌든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실제로 되게 센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세고 막 그래서 되게 남자 같고 그래갖고 저를 되게 막 길들이고 막 그랬었던 친구인데 이별은 어쨌든 좋게 했었고 뭐 서로 감정 없이 그냥 잘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그 지인들이나 이렇게 남자들끼리 하는 막 그런 약간 허세도 부리거나 약간 센 척하기도 하고 약간 주눅 들기 싫어해가지고 부풀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적이 저도 있었죠. 어릴 때는 저도 막 과시하고 싶고 막 제 아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포장을 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었고 또 뭐 봉태규 이메일을 가지고 뭐 연예인 인맥을 자랑을 한다 뭐 그런 또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봉태규 그 배우분은 저희 학교 후배였고 저는 대학교 이제 명지전문대 연극영화과 이제 1기로 입학을 했고 선배가 없이 이제 다 후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봉태규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학교에 오는데 같이 촬영을 하던 형이 저희 동기였기 때문에 오키 네가 잘해서 이렇게 학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좀 후배들한테 얘기를 잘해줘라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번 내지 2번 정도 했던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알고 했다는 거는 뭔가 되게 깊은 얘기를 했던 관계가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런 거였고 실제로 제가 찰리 채플린을 좋아하는 거는 뭐 마임 때문에 저는 실제로 길거리 공연을 10년 동안 했었고 정말 맞아가면서 열심히 꿈을 찾아서 이렇게 순수하게 했는데 그때도 제가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뭐 수익이라고 해봤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벌면 분장 도구 사고 밥 먹고 뭐 장비 이런 거 돈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때도 뭐 성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럴 신체도 아니었고 그래서 호주에 어쨌든 뭐 거리 공연하러 또 이렇게 해외도 가서 거리 판토마임도 하고 돈도 벌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신체적 컴플렉스와 이 병 때문에 뭐 성에 대해서 남들처럼 막 이렇게 막 프리하게 막 비건전하게 할 수 있는 막 그런 상태가 안 되니까 머릿속은 막 그런 상상도 사실 하긴 하는데 몸이 어쨌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장애 자체가 되게 말을 좀 다음에 얘기를 할 텐데 되게 좀 힘든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평생 동안 저는 이런 거를 짐을 주기 싫기 때문에 여자도 만나지 않고 그냥 제가 혼자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뭐 여자친구가 있어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별을 해서 그래서 되게 그냥 욕심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그런 프레임이 갑자기 거치니까 내가 이것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되나? 내가 정말 내 과거 막 아픈 병명 다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5만 가지가 들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찰리 채플린이 뭐 여자를 뭐 많이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다큐멘터리나 여자 뭐 이렇게 뭐 관련된 사건들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시면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그냥 그건데 제가 채플린을 따라하면서 그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이죠. 저랑 같이 그때도 공연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이 되고 있고, 또 저희 가족도 있고,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래 봤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주변에 뭐 여자 관계가 있는지를 대부분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사실들도 있었고, 그래서 해명을 했었어요. 그때 뭐 이런 거는 사실이고 이런 건 거짓이고 이런 것들도 너무 부려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DC에서도 그때 얘기를 할 때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흑맥주님께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게 오픈이 되니까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럼 그렇지 뭐 너의 실체가 그렇다 착한 척하면서 막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여러 프레임들과 질문과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그중에 막 이렇게 질문 물어보시는 분들은 용찬우님 라이브 할 때 슈퍼챗도 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저는 이게 정말 사이버 불링을 나한테 막 이렇게 해갖고 고소를 했지만, 나도 반대로 적인 피해를 이렇게 받고 있고, 이거 허위사실인데 해명을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오늘 이렇게 가톨릭 대학교에 와서 성스러운 또 하늘에게 또 고백하듯이 여러분께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 인생이 여러분들 그 뭐 깨끗하다 뭐 착하다 뭐 그렇게 규정 지을 순 없어요. 저도 젊을 때는 뭐 혈기왕성해서 여자친구도 막 만들고 막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진짜 제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놓친 것도 있고, 심지어 군대도 못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면제를 받게 된 것도, 서울대학병원에 제 병원 차트가 엄청나게 두꺼운 백과사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 받으러 갔다가 군의관도 놀래가지고 이제 너는 아예 군대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또 면제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또 말 못할 고민도 많고 그랬는데, 저는 근데 한평생 제가 아팠다는 얘기를 하고 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정상인처럼 살고 싶었고, 장애가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상인들과 함께 사는 게 저에게는 되게 행복이자, 또 더 아픈 분들이 또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항상 얘기했던 게, 너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을 거고 너는 살아남아서 행복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집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돈 욕심이라든가 뭔가 성공에 대한 욕심, 무력에 대한 욕심, 이런 부분들이 남들보다 좀 많이 적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몸에 피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 피가 남들에 비해서 한 40%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피로도 자주 느끼고,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빈혈이 와가지고 엮기 들다가 막 이렇게 뒷골 땡기고 막 그런 몸이라 가지고, 실제로 운동을 잘하고 싶어도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몸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영상을 하게 됐고, 영상을 촬영 편집하는 건 어쨌든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에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렇게 지금 막 두서없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좀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막 하여튼 막 진실을 밝혀라, 성매매를 했냐 안 했냐 이러는데, 제가 답변을 했던 건 그거예요. 제가 45살에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거고, 또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면은 그것도 거짓말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질문하신 분이 갔다고 믿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갔다고 믿으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릴 때 막 군대 가는 친구들, 그리고 막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몇 번 그런 데는 가본 경험이 있지만, 그게 지금 오늘 내일 뭐 당장 이런 사건도 아니고 거의 꽤 오래된 일들이었고, 그것도 너무 또 이렇게 말하면서도 슬픈 게, 나이를 먹으면요 여러분들 성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그것도 잘 안 하고 살고 욕구 자체가 없어요. 저 취미로 하는 게 풀스밖에 없고 영상 만드는 거, 뭐 대화하는 거, 커피 마시고 뭐 그냥 별 취미도 없고 여행도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캠핑 이런 것도 별로 안 가고 정말 그냥 제 일상에 저는 영상 만들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거 교육하고 그냥 죽기 전까지 좀 도움이 되고 갔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그냥 쭉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 저도 이제 참전을 하게 돼서 저한테는 진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또 막 허위 사실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서로 간의 입장은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판단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도 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도 뭐 실수를 하고 사는겠지만은 근데 이 정도까지 내가 성 관련된 거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제가 뭐 어디 클럽에서 봤다던가 뭐 어디 업소를 갔는데 막 정말 험하게 논다던가 막 제 정말 기가 막힌다 뭐 이런 거 소문을 듣고 제가 그랬으면은 그래 뭐 조금 그래 뭐 남자로서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는데 막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오해가 생기니까 나를 왜 이렇게 그런 터프한 인간으로 보지? 나 정말 초식남 중에 초식남인데 나를 되게 뭐 그 이런 느낌들이 아무튼 있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사실 이걸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까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셨고 아직 문자는 아까 받았는데 제가 수업 중이라 가지고 이제 문자를 이제 답장을 보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 지금 마음속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한 건 맞아요. 이거를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는 저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트라우마가 앞으로도 될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키쟤는 했냐 안 했냐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분들께 또 제가 또 해명을 또 해야 될 거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해명을 할 겁니다. 물론 어이가 없는 질문이 됐을 때는 저도 답변을 잘 안 하겠지만 아무튼 갔다 안 갔다 중요하게 뭐 이런 걸로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 공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되게 지금 애매하고 좀 이렇게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장애 때문에 제 신체적 결함과 제가 평생 가져갈 어떤 병 때문에 저는 여자 관계나 결혼이랑 제가 정말 욕심부려서 좀 더 도전하고 싶었던 모든 저의 삶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세상을 살면서 잘못도 안 하고 살고 싶고 그냥 똑바르게 살고 싶고 적도 만들기도 싫고 그런 삶을 살았고 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뭐 나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상 맨날 재미없고 뭐 노잼이다 뭐 이 자식아 막 죽어라 뭐 유튜브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거 다 겸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 이게 뭐 아직 그렇게 늙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이게 그 기운이 이게 훅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뭐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욕심 하나는 그냥 유튜브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고백도 하는 것도 어쨌든 저희 컨텐츠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도 들어드리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게 채널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재밌는 사건이 터지면 또 정의로운 일이 생기면 또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 중에 어쨌든 또 친구가 되고 싶다는 또 이런 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되게 많이 위안이 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내가 왜 아팠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이런 거 나중에 제가 부모님께 한번 물어볼 예정이기도 하고, 제가 평생을 아프면서 왜 아팠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40살 때 제가 아팠던 비밀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왜 아픈지도 몰랐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가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들이 밝고 저렇게 웃음도 많고 막 그런 거를 보는데,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쟤는 자기가 아픈 거를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되게 울림이 저한테는 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도 자식들이 있고, 또 30, 40대 분들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낳는데, 아이들이 자식이 아프면 정말 마음 찢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저 살려보겠다고 어릴 때 꿈도 포기하시고 집안 재산도 막 다 진짜 막 날리면서까지 저 살리려고 했는데, 나이 먹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내가 더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자꾸 뭔가 이 세상의 프레임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제가 업보라고 생각을 하면 또 하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밝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러한 삶도 물론 안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 평생 동안 저는 장애를 가지고 몸이 불편한 상태로 저도 남들처럼 다 하고 싶은 이런 꿈 못 이루고 산 게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웃음 주고 밝은 기운 주는 게 또 저에겐 또 되게 또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재미없어도 막 올리고 하고 있어요. 이거라도 남겨서 나중에 나 죽을 때 나 기억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쟤는 좀 밝았네, 쟤는 좀 웃겼네, 열심히 살다 갔네, 이거 흔적 남기려고 유튜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오래 했는데 실버 버튼이고 나발이고 뭐 구독자 없다고 막 놀림이나 받고 좀 서럽긴 한데, 뭐 이것도 제 능력이니까 사실 뭐 제가 뭐 그 능력은 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또 그만큼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또 좋은 생각, 좋은 영상 많이 찍을 계획이고요. 아무튼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들려드립니다. 제 15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정말 하기 싫어했던 얘기가 저의 이런 결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상황상 타이밍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다른 컨텐츠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더 만들어 갈 계획이니까요. 혹시라도 저에게 뭐 원한이 있거나 이 영상을 보고도 너는 진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랑 병원 가서 병원 기록부 보고 제 신체에 대한 평가받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 돼요. 저는 진짜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주신다면 저도 끝까지 물어지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되게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죽다 살아난 사람은요 정말 끈질겨요. 죽음을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고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좋은 컨텐츠, 좋은 이야기로 앞으로 돌아드릴 거고, 잔나님과도 뭐 열심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에 맞게 또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